안녕하세요. 주식 등대직입니다. 6월 22일 목요일 시황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시장은 지수는 약간 플러스가 났습니다만 여전히 좀 조정 분위기가 나는 그런 그 조정 시장이 그대로 이렇게 지속이 되는 그런 분위기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전체 지수가요. 오늘 거래소가 플러스 0.43%, 2,593포인트입니다. 2,600이 무너졌죠. 코스닥이 플러스 0.08% 플러스 876포인트입니다. 거래 대금을 봐도요. 지금 이제 약세장이다 이렇게 보여지는 게 거래 대금이 오늘 거래소가 8조 7천억입니다. 그러니까 거래소 치고는 대단히 그 거래 대금이 적다 이렇게 볼 수 있죠. 매기가 활발하지 않다. 에너지가 많이 줄어든 그런 시장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코스닥이 8조 4천억입니다. 코스닥 그 규모치고는 그래도 8조 4천억이 그렇게 적은 건 아니지만 그래도 추세로 봤을 때 강세장일 때 한 17조까지 이렇게 거래가 대량으로 되다가 지금 8조 4천까지 이렇게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양 시장 모두 거래 대금을 봤을 때는 시장을 당분간은 크게 이렇게 활기가 돌기가 좀 이렇게 어렵다. 기대하기가 어렵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 그래프 이렇게 보시면요. 그래프로 봐도 이제 그런 시장 분위기가 이렇게 좀 드러나죠. 오늘 지수는 약간 플러스가 나기는 했지만요. 이렇게 분석해 보면 앞에 고점을 이렇게 힘있게 뚫었습니다. 이번에. 그래서 상당히 그 시장에 대한 기대감이 컸는데요. 각 증권사들도 상당히 높게 목표가를 이렇게 제시를 하고 그랬었는데 의외로 지금 시장은 우리 시장만 이게 이렇게 숙인 게 아니고 글로벌 시장 전체가 약간 좀 조정을 받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좀 더 일찍, 좀 더 깊이 좀 조정을 받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거래 대금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재반 그 지표들이요. 아직은 강세장 돌입하기에는 역부족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렇게 앞에 고점을 뚫고 다시 그 자리에 왔는데요. 여기서 우리가 좀 눈여겨볼 게 요게 그 21선입니다. 제가 21선 상당히 이렇게 강조해 드리고 그러는데요. 21선이라는 게 생명선, 그만큼 중요하다 이런 얘기죠. 심리선이기도 합니다. 21선 위에 이렇게 일봉들이 자리하게 되면요. 속된 말로 살아있는 시장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매매를 할 만한 시장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21선 밑으로 이렇게 일봉이 쳐지기 시작하면 웬만해서는 이익 내기가 굉장히 어려운 시장입니다. 그래서 이제 죽어 있는 시장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얼른 이렇게 그래프로 봐도 급등세가 좀 이렇게 수그러든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은 이제 시장의 기대치를 조금 낮추면서 방어적으로 매매를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마 오늘 시장도 아마 그런 시장의 그 추세가 좀 이어지지 않았나 생각이 되고요. 무엇보다도 거래 대금이요. 지금 오늘 8조 7천억이죠. 거래소가요. 강세장이 되려고 그러면 15조나 20조는 돼야 됩니다. 그러면 강세장 그 데이터에 비했을 때 한 절반 정도밖에 안 된다는 거죠. 거래가 활발하지 않다는 거죠. 돈들이 아직 본격적으로 유입이 안 돼 있다. 그래서 이런 걸로 봤을 때 지금 시장은 이렇게 큰 기대를 갖기는 어렵다. 그래서 이제 방어적인 투자가 지금은 맞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분봉으로 한번 볼까요? 하루 추이를 이런 모양입니다. 어제만 해도 아침부터 이렇게 종가 끝날 때까지 밀리고만 끝났습니다. 그래서 매도 우위 시장이었는데 오늘은 이렇게 보면 횡보 국면이죠. 그래서 지수도 약간 미지근했고 시장 전체의 흐름도 오늘 미지근했다. 거래 대금도 8조 7천으로 해가지고 대폭 활기가 줄어들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코스닥도 보면은 이런 모양입니다. 코스닥도 어제만 해도요, 요 21선 위에 놀았는데 오늘은 딱 21선이 이렇게 딱 부딪혔습니다. 그래서 코스닥이라는 시장 특성이 거래소를 어차피 따라가게 되어 있기 때문에 거래소를 기준으로 했을 때 코스닥도 어쨌든 조정 분위기가 지금 팽배해 있다. 거래 대금도 8조 3천억이니까요. 시장 규모 대비했을 때는 이렇게 적은 것이라고 볼 수 없지만 추세로 봤을 때 거래 대금이 많이 줄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분봉으로 한번 코스닥 보죠. 분봉으로 보면 이런 모양입니다. 거래소랑 비슷하죠. 어제 아침부터 종가까지 이렇게 급락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매도자 우위의 그런 시장이었는데 오늘은 이렇게 횡보했습니다. 그렇죠? 그렇지만 재미는 없는 그런 시장이었다 이렇게 생각이 드시죠? 어제 많이 빠졌기 때문에 오늘 덤덤하게 이렇게 끝나기는 했지만 탄력이 많이 줄어든 그런 시장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삼성전자 그래프 한번 이렇게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게 삼성전자 그래프입니다. 제가 왜 이걸 보여드리냐고 그러면요,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 삼성전자라는 게 전체 시장, 우리 시장의 선행에서 움직이는 맛이 있습니다. 또 가장 중요한 거지만 대표성도 있죠. 시총으로 따졌을 때 20%가 넘기 때문에 삼성전자 추이에 따라서 우리 시장의 지표가 이렇게 좀 갈리는 그런 모습인데, 이 선행성이라는 것을 우리가 눈여겨봤을 때요, 지금 삼성전자 그래프가 이런 모양입니다. 최근 한 달간 어떻습니까? 한계를 좀 보여주고 있죠. 이렇게 올랐을 때 외국인들이 근한 10조가량 매수 우위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시장 전체를 한 14조가량 매수 우위했는데요, 금년 들어서 그 중에 10조 가까이가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 쪽입니다. 그러니까 거의 다른 종목들보다는 삼성전자는 하이닉스 쪽을 이렇게 샀다, 그렇게 해서 이렇게 올렸는데 7만 전자가 넘어가면서 최근에 이렇게 답답한 국면을 보이고 있습니다. 물론 오늘은 외국인들이 또 한 140만 주 매수 우위하긴 했지만요, 최근 들어서 파는 날도 있고 또 매수 강도가 굉장히 줄어들었다. 몇백만 주씩 이렇게 사다가 몇십만 주 매수 우위로 이렇게 바뀌고 어느 날은 또 이렇게 팔기도 하면서 삼성전자가 이렇게 고개를 숙인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종합지수도 결국은 삼성전자를 나중에 보면 따라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선행하는 삼성전자를 봤을 때 당분간 우리 시장은 그렇게 기대하기는 어렵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삼성전자 이렇게 21선 보면 요겁니다. 지금 21선 아래에서 이렇게 한 이틀간 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시장을 삼성전자로 미루어 봤을 때 그렇게 크게 지금 기대하기는 어렵다. 그렇지만 또 크게 빠질 것 같지도 않은 게 미국 시장이나 이런 쪽이 그렇게 또 망가진 건 아닙니다. 그래서 당분간은 좀 관망하면서 방어적으로 이렇게 매매를 해야 되지 않겠나. 공격적인 매매는 조금 지양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 오늘 수급을 보면요, 오늘은 특이하게 기관들만 이렇게 매수 우위했습니다. 양시장에서 거래소에서 2,300억 플러스, 코스닥에서 450억 플러스 했습니다. 개인들은 오늘 거래소에서 1,100억 매도 우위, 코스닥에서 440억 매도 우위, 외국인들은 거래소에서 1,200억 매도 우위, 코스닥은 330억 매수 우위했습니다. 그렇지만 전체의 흐름으로 봤을 때 그동안에 시장을 끌어왔던 외국인들, 또 간간히 시장을 끌어왔던 개인들 양쪽 다 모두 매도 우위고요. 기관들만 오늘 매수 우위였다. 그러다 보니까 시장 전체가 좀 답답하게 탄력이 없는 그런 시장이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고객예탁금 보면요, 51조 8천억인데 크게 변동이 없습니다. 요 수준에서 지금 딱 멈춰 있는데요, 1년으로 놓고 보면 돈들이 조금 이렇게 늘어났죠. 작년만 해도 한 20조가 이렇게 빠져나가면서 1년 내내 돈들이 이렇게 빠져나갔었는데 금년에는 그래도 그나마 이렇게 조금 늘어나고 있습니다. 아주 미미하지만 신용융자금도 최근에 조금 늘어나고는 있는데 이런 것들이 전부 후행성 지표입니다. 장이 좀 이렇게 급등하고 나서 좀 뒤늦게 보름이나 한 달간 시차를 두고 이렇게 뒤따라가는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이거 예탁금이나 신용융자 가지고 장을 예측하는 것은 맞지 않다. 뒤따라가기 때문에요. 신용융자도 지금 19조 1천억인데 이렇게 보면 바닥에서 좀 올라온 모습이죠. 좀 줄었다가 장이 이렇게 뜨고 나서 뒤늦게 신용들이 좀 늘어나는 그런 모습인데 이번에도 아마 그런 그 패턴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음에는 신용융자보다는요, 그 미수금이 최근에 이렇게 많이 늘어나 있습니다. 4,600억. 전일 대비해서는 한 1,000억 줄기는 했지만요, 여전히 미수가 이렇게 늘어난 상태에서 줄어들지 않고 있다. 개인들이 신용이 안 되기 때문에 이쪽 그 미수로 많이들 이렇게 매수를 하고 있는데, 굳이 해석을 한다고 그러면 개인들의 기대감이 아직도 굉장히 높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미수로 자기 돈의 한 두세 배를 산다는 얘기는 이틀 후에 주가가 많이 오를 거라는 전제하에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런 걸로 봤을 때 개인들 그 기대감은 상당히 높다 아직도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주식형 수익권 펀드입니다. 연초부터 이렇게 꾸준히 높아지고 있죠. 98조인데 펀드 쪽으로는 돈들이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이런 거는 좀 좋은 모습이다 이렇게 보이고요. MMF 증시 주변 자금인데 178조 절대 금액 자체가 대단히 많은 수치다. 아직까지도 증시 주변 자금은 굉장히 좋은 편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이제 해외 시장인데요. 다우가 어제 마이너스 0.3%. 그림으로 보시면요. 최근에 요 앞에 고점을 뚫고 이렇게 올라가다가 다시 이렇게 주저앉았습니다. 우리 그 종합지수 그래프랑 비슷한 패턴이죠. 그래서 좀 조정 분위기다. 어제 나온 얘기는 이제 그 얘기가 나왔습니다. 연준 의장 파월 연준 의장이 앞으로 금리를 한두 번 정도 더 올릴 수 있다. 연준 회의를 해봤더니 그 위원들이 대체로 다 금리를 올려야 된다고 그렇게 의견들을 피력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미국 증시가 좀 주춤했는데요. 금리가 이제 한 6개월 남았기 때문에 앞으로도 시간은 충분히 많다 이렇게 보여지죠. 그래서 금리를 올리게 되면 어쨌든 나스닥을 비롯한 이런 성장주, 기술주 이런 쪽으로는 어쨌든 악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나스닥이 어제 마이너스 1.2%. 그래프 보시면 그동안 요 상승세가 살짝 이렇게 꺾이는 모습이죠. 한 2, 3일. 요게 지금 우리 시장에 조금 이렇게 영향을 주고 있다. 당분간은 요 그 영향권에서 우리가 벗어나지 못할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S&P 500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이너스 0.5%. 약간 고개를 숙였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2.6%인데요. 반도체 지수가 가장 최근에 상승세가 가파랐는데 또 하락도 이렇게 굉장히 깊었습니다. 2.6%면 꽤 많이 빠진 겁니다. 우리 삼성전자도 여기 영향을 좀 받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오늘 니케이 일본 시장 마이너스 0.9%, 미국 시장을 그대로 커플링하고 있죠. 한 3, 4일 지금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대만 플러스 0.1%. 그렇지만 이렇게 끝이 살짝 이렇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독일 마이너스 0.5%, 프랑스 마이너스 0.46%. 그래서 글로벌 시장 전체가 한 3, 4일 동안 그동안에 급등하다가 조정을 받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독일 마이너스 0.5%, 상해 마이너스 1.3%. 상해가 다시 이렇게 또 저점까지 오늘 또 많이 빠졌습니다. 항생 마이너스 1.9%. 마찬가지죠. 그래서 중국 시장도 별로 좋지 않다. 중국 시장은 별로 오른 것도 없지만 또 이렇게 많이 빠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렇게 봤을 때 글로벌 시장, 특히 미국 시장을 우리가 그대로 지금 답습하고 있는데요. 최근 금리 인상 얘기가 다시 이렇게 불거져 나오면서 미국 시장이 좀 주춤했고 우리 시장 또한 거기에 이렇게 커플링 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다음에 이제 종목 말씀드려야 될 텐데요. 오늘 시장 이렇게 보셔서 아시겠지만 특별하게 이렇게 눈에 띄는 종목들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올라도 그만, 빠져도 그만 한 1% 내외에서 이렇게 미지근하게 끝내줬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제가 그동안에 추천드렸던 종목들 간단하게 제 생각을 좀 이렇게 언급해 드리면서 마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MC넥스도 제가 이렇게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 마이너스 2%입니다. MC넥스 추세 한번 볼까요? 제가 이렇게 추세 이렇게 그려 드렸었죠. 전장 카메라 관련해서 MC넥스는 실적이나 이런 쪽이 앞으로 기대가 많이 된다. 성장주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 추세선 바닥에서는 항상 이렇게 반등해 주는 맛이 있었습니다. 그러죠? 이번에도 이제 여기 추세선 바닥에 다시 왔습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다시 매수해도 되는 가격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가격으로 봤을 때는 부담이 없지만 지금 장 전체가 워낙에 분위기가 안 좋기 때문에요. 호가를 좀 아껴가면서 이렇게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지금 같은 장에서는 아침 시세보다는 종가 무렵에 들어가시는 게 낫다. 매도자 우위 시장입니다. 아침보다 종가가 밀리는 경우가 이렇게 많습니다. 그래서 호가를 좀 방어적으로 아껴서 하자. MC넥스 종목 자체는 실적이나 앞으로 성장성이나 여러 가지가 구색을 다 같은 종목입니다. 그래서 그 추세가 살아있는 종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또 말씀드린 게 KH바텍도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1.9% 올라줬으니까 오늘 시장에서는 대단히 좋은 겁니다. KH바텍도 힌지 관련이죠. 폴더블 폰. 근데 이렇게 그래프 그려보면 그래프가 아주 예뻐요. 추세가 이렇게 살아 있습니다. 그러죠? 근데 지금 다시 이렇게 추세선 하단에서 이렇게 오늘 양봉이 약간 났는데요. 이것도 매수해도 되는 종목이지만 이것도 호가를 좀 아껴야 되는 그런 종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종목은 좋지만 그렇게 서둘러서 쫓아가면서 살 필요가 없다.
기다리면 살 가격을 충분히 주는 그런 시장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KH바텍도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이제 폴더블폰 이쪽이 이제 앞으로 좀 대중화 과정을 밟는다고 그러면 판매량도 한 2배 정도 금년에 늘어날 것으로 이렇게 예상하고 있고요. 삼성전자에 한 90% 납품하고 있죠. 그 다음에 물방울 힌지라고 그래서 그동안의 그 힌지보다 기술이 훨씬 앞선 그 힌지를 이제 공급하면서 판매 단가가 한 30%에서 50% 정도 높아졌다고 그럽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나온 얘기는 새로운 납품처 얘기도 조금 나오고 있거든요. 지금은 거의 삼성전자에 100% 의존하고 있는데 새로운 납품처가 나올 수도 있다 그런 얘기들을 합니다. 물론 힌지 관련이죠. 만약에 그런 얘기가 나온다고 그러면 한 번 더 이렇게 급등할 가능성도 있다 생각은 하는데요. 아직 구체화된 얘기는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만 말씀을 드립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요 그래프가 이쁘다는 얘기죠. KH바텍은요. 그래서 가지신 분들은 지금 장이 별로 좋지는 않지만 가지고 가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매수가 좀 낮게만 산다고 그러면 이런 종목 가지고 가시면 괜찮을 거다. 실적 좋고 금년 실적도 굉장히 크게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네, 다음은 하루도 빠뜨리지 않은 CS윈드. 제가 이제 더 이상 말씀을 안 드리고 그래프만 이렇게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오늘 처음 들어오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요. 요 추세 바닥에서는 이렇게 반등해주는 맛이 있습니다. 풍력 그 타워 부분에서 글로벌 1위 업체고 글로벌 전체로 따졌을 때 한 7개 국가에 지금 공장을 갖고 있는데 최근에 풍력 관련해서는 유럽에서도 그 캐파를 많이 늘릴 것으로 그렇게 지금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CS윈드는 환경 관련해 가지고 지금 배터리 소재주나 이런 것들 오른 것에 비하면 풍력 관련해서는 글로벌 1위 업체지만 거의 못 올라줬다. 금년에는 해외 투자한 것들이 본업에서 실적이 굉장히 좋아질 것이다. 그게 플러스 알파에서 미국 IRA 법안 이것 때문에 보조금이 금년에 한 1,000억, 2029년까지는 한 2조가량 이렇게 보조금이 받는다고 그래요. 보조금뿐만 아니고 실적 자체도 굉장히 좋기 때문에 CS윈드는 금년에 한번 크게 기대를 해보자. 그래서 자주 말씀드리는데요. 앞에 이렇게 고점 내면서 신고가를 냈고 매물대가 여기에 이렇게 집중되어 있는데 매물대도 훌쩍 뛰어넘어서 이쪽으로는 매물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자주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요. 종목 최근에 장이 좀 재미가 없기 때문에 답답하면 CS는 들어가셔도 된다. 대신에 이제 장이 안 좋기 때문에 어쨌든 좀 낮은 가격에 사야 되겠죠. 높게 사놓으면 견뎌내기가 어렵습니다. 장이 흔들릴 때. 그래서 되도록이면 호가를 좀 아끼고 방어적으로 사자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이제 칩스앤미디어도 제가 자주 이렇게 추천을 드렸던 종목인데 그동안에 상당히 추세가 아주 이렇게 야무지게 이렇게 가던 종목인데요. 최근 한 일주일간 이렇게 지지부진합니다. 제가 어제 말씀드리기를 요 21선 정도에서는 반등하지 않겠나 그렇게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요. 정확하게 요 21선에서 오늘 이렇게 반등을 해줬습니다. 요거는 이제 매수세가 있다는 얘기죠. 21선은 깨지 않겠다는 그런 신호 같기는 한데요. 그래도 어쨌든 그 탄력은 많이 줄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뿐만 아니고 내일이라도 이렇게 강하게 붙는다고 그러면 이익이 나 있다고 그러면 일부는 좀 이익 실현하는 게 어떤가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길게 보고 가지고 가시겠다고 그러면 이제 상관은 없지만요. 그래프로 봤을 때 당분간은 조금 기간 조정, 가격은 제가 봤을 때 크게 빠질 것 같지는 않아요. 오늘 21선 이렇게 받치는 걸로 봤을 때 주가 관리는 되는 것 같은데 기간 조정이 조금 필요해 보인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예, 다음에 오늘 SPG가 플러스 2%까지 갔다가 종가는 1.6% 마이너스로 끝났습니다. 연 3일째 이렇게 마이너스가 났는데요. 그래프로 보면 모양이 조금 안 좋죠.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이렇게 추세선이 무너지면서 음봉이 한두 개 나면 매도 신호다 이렇게 제가 항상 말씀을 드렸는데요. 지금 SPG가 거기에 지금 해당이 되는 것 같습니다. 더구나 요 21선, 생명선, 또 수급선이라고 그랬죠. 요 21선까지 이렇게 깨지는 것은 일단 여기를 그 집중적으로 이렇게 매수했던 세력 입장에서 좀 이렇게 이익 실현을 한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어요. 당분간 SPG는 워낙 성장성이나 실적이나 이런 쪽이 뛰어나기 때문에 당장에 뭐 이렇게 급락하거나 그러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근데 조금 지루하게 옆으로 이렇게 횡보하면서 기간 조정을 거칠 가능성이 많다.
아주 길게 보고 연말 정도까지 이렇게 보고 지금 가지고 계신다고 그러면 저는 그냥 가지고 가도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만약에 그 매수가가 좀 애매한 가격, 지금 가격 이렇게 비슷하게 이렇게 매수가가 된다고 그러면요, 좀 이렇게 반등할 때, 오늘도 이렇게 반등을 좀 주었던 것 같은데요. 반등할 때 빠져나왔다가 다시 기회를 봐서 들어가는 게 어떤가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물량이 많거나 또 이렇게 길게 보고 들어가신 분이라고 그러면 지금도 뭐 가지고 가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길게 봤을 때 로봇 관련주들은요, 앞으로도 이렇게 틈틈이 이렇게 쉴만 하면 이렇게 올라가고 잊힐만 하면 올라가주는 그런 그 패턴을 보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나쁘다가 아니고 그래프가 이렇게 망가졌기 때문에 일부 물량을 조금 줄이는 건 어떤가, 이익이 난 경우에요.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다음에 이제 성일하이텍, 제가 이쪽에 이제 이렇게 그어보면 추세 바닥권에 와 있죠. 그래서 이 가격대에서는 사도 되지 않겠나 이제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거기에 딱 닿았다가 약간 반등해 줬습니다. 성일하이텍이 보니까 배터리 소재주 쪽 에코프로나 에코프로 BM, 포스코홀딩스 이쪽 흐름하고 비슷하게 움직여요. 같은 배터리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흐름이 그쪽하고 이렇게 같이 이렇게 묻어서 간다. 그렇게 봤을 때 오늘 정도 이제 소재주들이 오늘 좀 반등을 해줬죠. 그러면서 성일하이텍도 이렇게 살짝 반등하면서 바닥에서 이렇게 양봉이 났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가격상으로는 지금 들어가도 별 부담은 없는 가격대다. 이쪽 18만 7천 원에서부터 13만 원대까지 그날 30-40% 이렇게 빠졌습니다. 그래서 조정을 충분히 받은 주식이기 때문에요. 아마 손바뀜도 요 바닥권에서 많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는 가격으로서는 부담이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가지고 계신 분이라고 그러면 여기 이제 추세가 이렇게 무너진다고 그러면 모르겠지만 지금 가격대에서는 굳이 팔 필요는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이렇게 많이 빠지면서 팔 사람들은 대충 팔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가지고 계신 분이라고 그러면 그대로 가지고 가자. 여기에 이제 관심 있는 분이라고 그러면 장중 저점에서 좀 이렇게 호가를 아껴가면서 매수해 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패턴이요, 그 배터리 소재주하고 똑같이 이렇게 움직입니다. 그래서 그 참고해서 매매하시기 바랍니다. 네, 종목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시장은 그렇게 눈에 띌 만한 종목이 없었습니다. 강력하게 이렇게 사자 그렇게 말씀드릴 종목도 아닌 것 같고요. 그렇다고 그래서 또 이렇게 지금 시장에서 팔자 이렇게 얘기하기도 조금 애매합니다. 이유는요, 미국 시장 자체가 지금 조금 애매한 국면이다. 그동안에 급등을 했다가 약간 조정은 받고 있지만 그렇다고 그래서 시장을 나쁘게 볼 것도 아닌 것 같고, 그래서 조금 더 추이를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시간을 갖고 좀 더 숙고하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오늘 종목 제가 말씀드린 거는 제 의견입니다. 그래서 제 의견 참조하셔서 매매하시기 바라고요. 이제 이번 주 이제 내일 하루 남았습니다. 그래서 내일 만약에 또 장이 좀 기대 이상으로 이렇게 좀 좋아진다 그러면 그런 대로 시장 흐름이 좋은 쪽으로 이렇게 좀 이어지지 않겠나 싶은데요. 아무튼 오늘하고 내일 시장 좀 참조해서 사자 팔자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렇게 마치고요. 또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